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지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교포 2세입니다. 미국 국적의 그녀가 재미교포가 아닌 일본에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제일 한국인의 삶을 무려 30년 가까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역사학도였던 이민지는 대학 시절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경시당하고 부인당한다는 사실에 그들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고집스러움은 2017년 파친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책이 29개국에서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플 TV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운 것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일본인의 또 다른 면모, 나아가 전범국임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일본의 이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관통한 희생양 자이니치의 삶은 비단 우리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오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소설 파친코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운명과 함께해야 하는 개인들은 역사의 파고를 넘어갈 수는 있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 침탈과 전쟁,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근대사에서 힘없는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제국 일본의 야욕은 조선인을 일본의 광산과 탄광, 토목공사와 군수공장, 그리고 전쟁터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어도 참혹한 내전과 분단, 무엇보다 끔찍이 가난했던 조국의 현실 속에 들은 돌아올 곳을 잃었습니다. 1947년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는 외국인 등록증을 선포한 이후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는 제일교포들은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14살 생일에 지방 관청에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지문을 찍고 등록증을 갱신합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세금은 내도 참정권은 없고 직업조차 마음대로 택할 수 없는 일본의 이방인, 그들이 바로 자이니치입니다. 이민진의 파친코는 1930년대 부산 영도에서 오사카로 건너가 4대로 이어지는 제일교포 역사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한 세기에 걸친 긴 시간대 속에 일본에서 사회적 타자로 살아가는 제일 한국인들의 박해와 궁핍을 핍진하게 그려내었습니다. 특히 자이니치들의 분열된 정체성과 파친코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선자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청이의 절름발이 훈이와 가난한 집 막내딸 양지는 외동딸 선자를 끔찍히 귀히 여기며 키웁니다. 그러나 남편 훈이 일찍 세상을 뜨자 양지는 어린 선자를 데리고 영도에서 하숙을 치며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시간이 흘러 선자는 부산에서 생선 중개인 고한수를 만나 애정을 느끼다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조선 사람 같지 않게 깔끔하고 일본인에게도 기죽지 않았던 한수에게 반한 선자는 그가 일본에 처와 자식을 둔 유부남의 야쿠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부지고 반듯한 선자는 한수의 첩이 되어 편히 사는 길 대신 그와의 결별을 택합니다. 그 절망에 빠진 선자를 구한 이는 일본에 가기 위해 하숙생으로 잠시 머문 목회자 이삭이었습니다. 선자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 이삭의 형 요셉이 사는 오사카로 떠나게 됨으로써 제일조선인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돼지와 사람이 함께 사는
오사카의 한인 거주지 이카이노에서 선자는 이삭이 신사참배 문제로 옥에 갇히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요셉의 아내 경희와 노점상을 하는 등 갖은 고초 속에서도 한소 핏줄인 노아와 이삭 핏줄인 모자수 두 아들을 지성으로 키워냅니다. 모어는 조선어이지만 모국어는 일본어인 제1조선인 2세 노아와 모자수는 조선인이라는 멍에를 고스란히 져야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갖 시련 속에 와세다 대학까지 들어간 노아는 자신이 야쿠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현실에서 도망쳐 완벽한 일본인이자 훌륭한 조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잔인한 이상에 갇혀 자살하고 맙니다. 반면 내지인의 차별과 모욕에 맞서는 성격의 모자수는 학교 졸업장 대신 파친코 세계로 들어갑니다. 모자수는 불법과 범죄 대신 합법적으로 파친코를 운영하면서도 부를 일궈냅니다. 시간이 흘러 모자수 아들 솔로몬은 보통의 조선인과 달리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일본 투자은행에서 일하지만 결국 조선인을 배척하고 이용하는 현실 속에 보통의 조선인들처럼 파친코 업계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학교를 다닌 선자의 두 아들 노아와 모자수는 학창시절 조선으로 돌아가 이 냄새나고 못생긴 조선인이라는 말을 늘 들어왔습니다. 국민과 민족이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제1조선인들은 영원한 일본의 이방인이자 소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1조선인들은 일본의 최하층 계층인 부라쿠민보다 더 천한 족속으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부라쿠민에게는 일본인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간다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기상을 갖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클수록 저주받은 피에 대한 원한이 사무칩니다. 노아의 죽음은 경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제1조선인의 망탈리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야쿠자나 파친코에 몸을 담는 것은 그 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기업가인 제1교포 3세 손정희 역시 윗세대 삶이 파친코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소설이 픽션만이 아닌 보통의 자이니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솔로몬 애인 피비는 저자 이민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미국 유학 시절 만난 피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솔로몬을 따라 일본으로 왔지만 일본에서 자신은 절대 섞여들 수 없음을 알고 이별을 택합니다. 미국에서 자신만만하고 침착했던 피비의 태도는 도쿄에서는 무관심하고 오만한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소설은 피비의 눈과 입으로 일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직도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녀의 미국 친구들은 그처럼 상냥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에게 이상한 인종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미교포 작가를 연상케 하는 또 다른 인물로 모자수의 첫 번째 아내 유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죽은 유미는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겠다는 강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터전을 옮긴 이민진에게도 소수자로서의 서름은 있었겠지만 최소한 그곳에서는
강국구 증인이 조센 증인이 하는 구별은 없었을 터입니다. 또한 모국어의 나라에서 길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극심한 배척 역시 없었으리라 봅니다. 이 소설이 갖는 미덕 중 하나는 일본을 미워하느라 의식밖에 두었던 제1조선인의 삶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북조선의 조총련계와 남한의 민단으로 나뉘어진 고국의 뿌리 중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들의 상황과 제1조선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모자수가 말한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에 떨고 있어. 라는 부분은 경계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이니치의 삶을 적시합니다. 우리는 정대세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했던 제1조선인 축구선수 말입니다. 그는 나고야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버지께의 한국 국적과 어머니께 북한 국적 모두를 갖고 있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정대세는 제1리그 시절에는 자이니치라고 배척받았고 K리그 시절에는 쪽발이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선수로 뛰었을 때 비난받았던 것은 절반의 일본인이라는 것 외에 조선학교 출신의 조청년계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터입니다. 제국의 침탈과 이념으로 분단된 한국 현대사가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자이니치들은 식민지 역사의 산물이자 희생양입니다. 저자는 파친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생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파친코 게임과 같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자이니치들에게는 파친코에서 기대할 수 있는 행운조차 요원합니다. 지금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자이니치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교사나 경찰, 간호사와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구하거나 해외 출입국 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혈연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국민일 수 있다는 강박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수많은 이들과 후손의 삶을 옥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무지와 모리에는 편견의 장벽을 높일 뿐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땅과 혈연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운명적이고 우연적 요인들로 한 개인의 삶이 저당 잡히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민족은 자국과 자기 이해가 먼저라는 이기심을 숨긴 채 우리를 내세워 타자를 배척합니다. 일본 제국의 흔적인 자이니치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을 혐오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선자가 남편 이삭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아들 노아의 사진을 구덩이에 파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기억하는 일은 일상의 영위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엇을 고를 수 없는 이들에게는 오직 어떻게 많이 남습니다. 소설 속 자이니치의 생계 수단인 파친코 사업을 그토록 합법적이고 이타적으로 작가가 묘사했던 것은 바로 그런 연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